여러분 안녕하세요. 토익의 끝을 보여드립니다. 해커스 토익 실전 천재3 주대명입니다. Part 7의 169번부터 185번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질문은 169번부터 171번이었어요. 레터가 되어 있는데요. 글의 종류가 레터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모든 글이 마찬가지지만 편지글은 특히 누가 누구에게 그 관계를 반드시 찾아보시고 나서 시작하셔야 돼요. 어차피 물어보기 때문이죠. 처음에 보니까 일단 보낸 사람의 정보가 없어서 맨 밑을 슬쩍 봤더니 나와 있어요. Bank Customer Service 팀입니다. 은행에서 보내는데 그것도 고객관리팀에서 보냈습니다. 그럼 당연히 이 사람은 은행의 기존 고객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죠. 고객관리팀은 기존의 고객에 대한 관리를 하기 때문에요. 이 사람은 어떤 은행에 가입을 하려고 한다든지 문의하는 잠정 고객은 아닙니다. 그래서 existing customer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일단 S라는 사람에게 보내는데 왜 보냈을까요? 첫 줄 읽어보니까요. I'm pleased to announce change. 그렇군요. 뭔가 바뀌는 부분이 있군요. 그래서 바뀌는 부분을 알려주려고 합니다. 자, 이 정도 큰 틀만 잡아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N은행의 고객 서비스 팀에서 S 고객에게 변경사항이 있습니다 라고 알려주는 그런 글이었습니다. 그러면 169번부터 같이 한번 살펴볼까요? What is the purpose of the letter? 편지 쓴 목적이 뭐니? 라고 물었어요. 우리가 주제 목적 찾기를 항상 글의 초반 부분을 보는 거죠. 금방 여러분이 또 보신 부분도 있으니까. 앞에 뭐라 그랬어요? I'm pleased to announce the change. 바뀌는 부분을 알려드릴게요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딱 봤을 때 변경사항을 알리려고 하는구나. 그러고 나서 보면 보기에 또 change라는 말이 또 있어요. 보기 C에.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쪽으로 살짝 시선이 갔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 뒤를 보면 당신의 은행 계좌에 바뀐 부분이 있어요 라고 하면서 현재는 이 정도를 인출할 수가 있는데 앞으로는 뭐 좀 달라진다 이런 얘기죠. 현재로서는 이게 change를 말하는 건 맞는데 회사에서의 regulation, 어떤 규정이 바뀐다는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출금할 수 있는 출금 한도 같은 게 바뀐다? 증더 더 높아진다? 그런 얘기였어요. 그래서 이건 regulation을 볼 수는 없겠다. 차라리 increase to an extension of credit. 그래서 결국 예금에서의 어떤 출금 한도나 이런 것들이 extension은 늘어나는 거니까 그쪽을 말해주는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문제는 C라는 함정을 제끼고 B라는 답을 찾아야 된다는 점에서 약간의 난이도는 느껴지는 그런 문제였어요. 그래서 처음 부분에서 announce change가 나와서 change 여기 있네 C. 하지만 이게 회사의 규정이나 약관이 바뀐다라는 걸 얘기하는 건 아니었다라는 적이죠. 그래서 이 측면에서 결국은 한도를 올려준다라는 측면에서의 B가 정답이 됐던 문제입니다. 그래서 C와 B 약간 비교를 좀 잘했어야 됩니다. 두 번째 문제는 GS라는 크레딧 카드에 대해서 나와 있는 것은 뭐냐. 자, 이렇게 타겟팅이 가능한 키워드가 질문 속에 있으면 항상 제가 질문에서는 키워드를 잡고 문제를 풀어가라 그랬는데 결국 키워드를 잡고 그 키워드를 타겟팅하면서 읽으셔야 돼요. 그래서 항상 얘기했죠. 정독하는 게 아니라 했어요. Part 7은 정독이 아니라 속독이 기본입니다. 속독을 하려면 타겟팅이 돼야겠죠. 이걸 찾아 해야 뭐예요? 그걸 찾는 거죠. 예를 들면 하늘에서 이렇게 공이 막 떨어져요. 앞전에 길 가다 보니까 어떤 아이가 그런 게임을 하더군요. 공이 막 떨어지는데 파란 공이 나올 때만 파란색 버튼을 누르면 되는 거였어요. 그럼 그 아이는 뭐 하면 되나요? 계속 노리고 있다가 파란 게 나올 때 그것만 탁! 그 느낌입니다. 그래서 타겟팅을 해서 읽으면 정독이 필요 없습니다. 그 필요한 목표가 되는 타겟만 찾아 나가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기본이 searching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고유명사 같은 경우는 일단 스캐닝이 가능합니다. 스캐닝은 전체 지문에서 그 다음만 쑥쑥쑥 여기 있군. 거기서부터 출발하면 되죠. 이 문제 어떻습니까? GS라는 신용카드가 뭐가 해당돼요? 일종의 고유명사. 대문자로 되어 있잖아요. 그죠? GS. 그래서 찾기가 아주 쉬울 거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문을 쑥 훑어보니까 카드 네 번째에 보니까 GS 카드에 대한 소개가 나와 있어요. 바로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그럼 딱 3개밖에 없으니 이것만 읽고 답 찾으면 되겠네요. 그죠? 이거 보다 보니까 두 번째 이런 얘기가 나와요. 0% interest on installment. 인스톨먼트는 나눠서 하는 거. 여러분 인스톨이 설치라는 건 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인스톨먼트를 설치로 착각할 수도 있는데 설치라는 뜻의 명사는 installation을 사용합니다. installation이 설치고 인스톨먼트는 할부. 나눠서 돈을 내는 걸 인스톨먼트라고 합니다. 어떤 물건을 살 때 할부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보험료를 납부하는 것도 할부, 인스톨먼트를 얘기할 수 있고요. 또 어떤 경우에 쓰냐면 예를 들어서 책을 3권, 4권짜리 시리즈로 쓰기로 했어요. 그럴 때 첫 번째, 두 번째 그 책들을 다 인스톨먼트라고도 부릅니다. 그래서 the first installment, the last installment 이렇게 하면 첫 번째 권,
마지막 건 책 이렇게도 쓸 수 있는 거 다 출제됐던 것들이니까 챙겨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일종의 신용카드에서의 뭐예요? 할부죠, 할부. 결국 12개월까지는 할부 이자가 면제된다 라고 돼 있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타겟팅을 하고 보기를 보니까 그 얘기가 있었어요. 어디에 있었냐면 바로 여기에 It offer interest-free installment up to 1 year. 그래서 12개월이라는 말을 1 year로 바꿨습니다. 이거는 뭐 애교 수준의, 그죠? paraphrasing이죠. 가장 기초적인 수준의 paraphrasing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면 for 7 days를 for a week로 바꾸는 거랑 똑같잖아요. 그래서 이런 건 그냥 가볍게 넘어가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결국 0%를 뭐라고 했어요? interest free. 이자가 없는으로 바꿔놨죠. 쉽게 찾을 수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71번 같이 보죠. 자, 71번 문제에는 문장의 위치 찾기 문제입니다. 자, 이것도 여러 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이 문장이 어디에 들어갈지를 알려면 이 문장에서 필요한 요소들을 잡아내셔야 돼요. 자, 잠시 정리 좀 할게요. 주어진 문장의 위치 찾기는 일단 주어진 문장 자체의 키워드를 잡으셔야 됩니다. 이 어휘가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죠. 글 전체의 흐름상 얘가 어디 들어갈까? 예를 들면 글 전체가 좋은 점 얘기하고 나쁜 점 얘기하고 그래서 결과를 얘기하는 정반합의 글이라고 칩시다. 그랬을 때 주어진 문장이 좋은 점에 대한 얘기다. 그럼 어디 들어가야 돼요? 당연히 첫 부분에 들어가야겠죠.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글 전체의 글의 흐름을 감안했을 때 이 내용이 어디쯤에 들어갈지를 일단 먼저 잡고 들어가시는 게 중요합니다. 결국 글 전체 중에 어디 들어갈까를 찾기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 좀 어디겠다. 이 부분 좀 어디겠다. 이런 걸 잡아내는 게 바로 키워드 역할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키워드를 잘 잡으셔야 되고 지시어라든지 그죠? 연결어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해요. 키워드를 잡고 얘가 어디쯤 들어갈지를 확인하는 건 결국 글 전체가 어떤 구조를 갖고 있고 어떤 흐름을 따라서 가고 있는지를 알고 있다는 게 되게 중요하겠죠. 여러 번 설명드렸던 부분이니까 잘 알고 계실 거지만 그래도 이번 강의에서도 처음 나온 부분에서 설명을 조금 더 자세히 드렸습니다. 자, 그럼 이 문장에서 주어진 문장에서 여러분이 쉽게 볼 때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포인트가 뭘까라는 건데 저는 이 부분에 주목을 했어요. 또 다른 terms and condition. 여러분 terms and condition 아시죠? 어떤 계약서의 조건이나 약관 같은 걸 말합니다. 그래서 terms and condition의 또 다른 부분들은 remain the same. 바뀌지 않는다 라는 말은 다른 조건은 바뀌지 않는다 라는 말은 어떤 바뀌는 내용이 앞에 언급이 돼야 그 뒤에 이 문장이 오지 않겠습니까? 그렇겠죠? 그래서 어떤 약관에 변경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라는 부분, 그 부분이 언급이 돼야 되고 그 변경사항이 언급된 그 바로 다음에 이거 외에 다른 부분은 바뀌지 않습니다. 가 연결되는 게 자연스럽겠어요. 자, 그래서 그 부분 한번 보죠. 요 첫 단락의 두 번째 줄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우리 아까 잠깐 봤습니다만 지금 현재 당신이 로열 커스터머이기 때문에 뭘 한다 했어요, 아까. 이 사람의 오버드래프트 리밋을 늘려주겠다라는 얘기가 아까 분명히 있었죠. 그 얘기가 결국은 뭐예요? 약관의 변경사항이잖아요. 그래서 결국 늘려주겠다라고 하면서 이 부분은 다음 달부터 적용이 됩니다까지 나왔고 이거 외에 즉 한도가 늘어나는 것 외에 모든 다른 약관은 그대로입니다 해서 2번에 딱 떨어지는 게 제일 좋다라고 판단할 수 있죠. 그래서 정답을 찾는 부분이 이렇게 돼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문제의 포인트는 글의 흐름을 찾아내는 거죠. 글의 흐름을 파악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결국 이 부분이 바뀝니다. 그러나 이거 외에 other, 다른 부분들은 the same, 똑같습니다. 이렇게 전개가 됐어요. 생각보다 쉽게 갈 수 있는 거죠. 힘들게 풀었다면 이런 식의 글의 흐름을 내가 반영하지 않았구나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출제자의 의도나 출제자의 논리를 잘 이해하세요. 어떻게 풀라고 하는 건지만 알면 그 논리대로만 풀어가시면 쉬워집니다. 무조건 열심히 읽어서 되는 건 아니었다는 얘기죠. 자, 72번부터 75번 지문으로 넘어갈게요. 아티클입니다. 자, 누가 누구에게 썼는지 봅시다. 무슨 첫 번째 보니까 Health First Magazine 돼 있어서 잡지사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April Edition이라는 말을 통해서 4월호 매월 나오는 잡지구나 정도는 짐작할 수 있어요. 제목을 보니까 Leading Fitness Trends, 요즘 피트니스의 트렌드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네요. 자, 너무 자세히 안 읽어도 될 것 같습니다. 건강 관련 잡지에서 독자들에게 피트니스 트렌드의 지금 현재 트렌드의 변화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한다. 오케이, 이 정도 잡고 보죠. 자, 이 아티클의 메인 토픽은 뭐냐? 어차피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보죠. 첫 부분을 더 자세히 읽어보라라고 미션을 주네요. 자, 그럼 아까 읽은 데서부터 계속 가겠습니다. 그래서 트렌드에 어떤 변화가 있을까? 봄이 되면 항상 바쁘죠. 피트니스 센터는 너무너무 바쁩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좋은 몸매를 갖기 위해서 몰려드는 거죠. 뭘 위해서요?
다가오는 여름을 위해서. 그렇죠. 보통 여름에 옷을 벗을 일이 많기 때문에 몸매가 드러나죠. 그래서 좋은 몸매를 보여주기 위해서 봄부터 열심히 3, 4개월 정도 몸을 만들게 됩니다. 그러면서 짐 오너들은 체육관을 운영하시는, 우리 말하는 뭐 헬스장이죠. 그래서 헬스장을 운영하시는 오너들께서는 어떤 오너들이냐 설명이 나옵니다. Hoping to have a competitive edge over other facilities에서 다른 헬스장보다는 좀 더 뭔가 경쟁에서의 우위를 기대하는, 우위를 얻고 싶어 하는 오너들께서는 아마 정말 기쁘실 거예요. 알게 되면. 이 부분만 읽었을 때는요, 이 글이 마치 짐 오너들에게 희소식을 알려드립니다 라는 느낌이라서 짐 오너들을 위한 글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만약 이 질문이 메인 토픽이 뭐냐가 아니라 for whom intended, 누구를 위한 글이냐 라고 물었다면 여기서 답을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글은 결국 뭐예요? 여름이 되면 다들 몸매를 만들느라 분주하죠. 그래서 몸매를 가꾸려 하는 사람들을 위한 건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어때요? 바로 짐 오너들 입장에서는 이번에 이런 소식을 알게 되면 기쁘실 겁니다. 그러니 짐 오너들 잘 들으세요. 기쁜 소식 하나 알려드릴게요. 이런 느낌일 수 있죠. 물론 일반적인 몸매를 가꾸려고 하는 사람들을 위한 글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런 부분이 들어갔습니다. 혹시 이런 질문이었다면 이런 쪽의 시각도 필요했다라는 얘기죠. 이 부분.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왜 기쁠 거냐면 아주 유명한 헬스 이큐먼트를 만들어내는 회사인 이 회사에서 이번에 최근에 신제품이 나왔거든요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신제품, 결국은 이 아티클의 주인공은 뭐예요? 여름을 대비해 봄에 사람들이 몸매 만들기 위해 체육관을 몰린다 라는 얘기보다는 이번에 새로운 신제품이 나왔으니 그 신제품 기계를 소개하겠다라는 측면입니다. 특히나 이 신제품은 누구를 위한 글일까? 이 짐 오너들을 위한 글이겠죠. 그래서 결국 이 메인 토픽은 짐 오너들을 위해서 그들이 관심을 가지는 만한 신제품이 나왔다는 소식을 알려주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어쨌든 정답은 이렇게 되겠네요. 새로운 운동기구, workout product, 뭐예요? 결국 fitness equipment를 뭐로 바꿨어요? workout product로 바꿔놓은 것밖에 없겠습니다. 이번에 새로 launch했습니다를 뭐로 바꿨어요? release로 바꿨죠. 그래서 항상 paraphrasing이 생활화돼야 된다는 거, workout하고 fitness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항상 paraphrasing만 잘 연결하시면 마지막에 정답은 손쉽게 잡아낼 수 있습니다. 자, 메인 토픽은 이거였어요. 특별한 함정이 될 만한 건 없었기 때문에 난이도는 없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자, 73번으로 계속 이어지죠. 이 락러너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은 건 뭐냐. 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질문에 키워드를 집중하라 그랬는데 그 중에서도 이렇게 고유명사, 대문자로 되어 있는 고유명사는 스캐닝이 가능합니다. 스캐닝이 가능한 정보는 그것에만 집중하면 돼요. 지문을 쭉 훑어보다 보니까 두 번째 단락에 보니까 쭉쭉쭉 읽다가 바로 락러너가 잡힙니다. 그래서 락러너라는 이 키워드가 딱 잡히면 여기서부터 출발하시면 돼요. 그런데 여기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The Rock Runner Treadmill. 트레드밀을 아시죠? 제자리에서 이렇게 걷거나 뛰거나 하는 기계 있죠. 그래서 그걸 우리가 트레드밀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트레드밀은 예를 들면이란 말은 앞에서 언급됐던 것에 대해서 예를 들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앞쪽을 좀 더 주목해 보니까 이 회사에서는 어떤 부분이냐면 이 새로운 신제품들은 slick이란 단어는 약간 좀 고급스럽고 멋진 이런 뜻을 갖고 있는데 외형적으로도 굉장히 멋지지만 뭐라고 돼 있어요? Incorporate the latest technology. 최신의 기술을 탑재했다 라고 얘기하면서 예를 들어 이 기계, 이 장비라고 얘기했거든요. 결국은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회사에서 나온 이 제품은 최신의 어떤 기술을 탑재하고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관련된 부분을 찾아보자면 보기에 있죠. 결국 latest, 최신의라는 말은 뭐예요? recent, 가장 최근의 기술이란 말로 바꿔놓은 거. 요 패러프레이징만 따라가면 되겠네요. 그래서 그럼 어떻게 풀었어요? 굉장히 쉽게 풀었죠? 락 러너라는 단어를 키워드로 잡고 그게 어디니 대문자고 고유명사이기 때문에 스캐닝을 쭉 하다 보니까 여기서 딱 잡혔어요. 그러고 나서 그 앞뒤만 읽어보니까 이 제품이 예로 이런 기술을 쓰고 있다 하는데 그게 뭐야? 결국 최신의 기술을 신제품에 탑재했다는 얘기죠. 결국 돌려 말하면 이 제품이 곧 결국은 이 최신의 기술을 탑재한 제품이라는 걸 쉽게 찾아갈 수 있습니다. 스캐닝이라는 기술을 사용하면 시간을 줄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73번 같은 문제의 핵심은 답은 누구나 찾습니다. 읽어보면 있으니까요. 하지만 얼마나 빨리 찾느냐라는 건 결국 스캐닝이 가능한 정보는 스캐닝을 통해서 정답을 찾아간다라는 부분
한 번 더 기억해 두세요. 자, 근데 읽다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어차피 뭐 아닌 것 찾기였으니까 요거는 하나 있다 이미 발견했고, 또 읽다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와요. 자, 이거 앞에 부분에 좀 해석을 좀 해드릴까요? 예를 들면 자동으로 adjusting setting, 내가 원하는 세팅을 자동으로 딱 설정해 주는 것도 있고, 또 예를 들면 그러니까 스피드라든지 경사로 같은 거, incline, 경사로나 스피드를 자동으로 설정해 주는 것도 있고, 그리고 또 in correspondence with, 무엇과 서로 소통을 하는, 약간 interact 한다는 얘기죠. 뭐랑? 바로 satellite map이란 말이 나옵니다. 바로 위성 지도죠. 그래서 위성 지도하고 같이 이렇게 연계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 근데 이게 아까 보기를 여러분 미리 읽었을 테니까 나와 있었죠. 어디 있었냐? 바로 맵 데이터. 그죠? 그래서 맵 데이터와 함께 corresponds 한다라는 말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 더 찾았어요. 어차피 아닌 것 찾기니까 하나 더 찾아야 됩니다. 바로 밑에 보니까 이러한 맵이 제공이 되기 때문에 사실상 유저들에게 어떤 경험을 줘요? 실제 땅을 밟으면서 조깅을 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줄 수 있다는 거죠. 요즘 많이 하고는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땀이 난다든지 불편함이 있어서 실제 많이는 안 쓴다고 하는데요. 일부 피트니스 센터에서는 VR을 끼고 이렇게 뛰면 실제 내가 공원 또는 실제 바닷가를 뛰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느끼게 해준다라고 얘기하더군요. 하지만 처음은 좋은데 땀이 너무 많이 나서 불편하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어쨌든 이런 부분이 있어요. 이것도 복이 있었어요. 어디 있었냐면 바로 사용자들이 feel, 느끼는 거죠. 마치 뭐인 것처럼, as if는 가정을 하죠. 마치 그들이 조깅을 실제 하고 있는 것처럼, 사실은 제자리에서 뛰고 있는 건데 어딘가를 막 뛰어서 가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 세 가지가 찾혔죠. 어차피 아닌 것 찾겼으니까 세 가지가 확인됐으니 남는 게 정답이 되겠네요. 그죠? 자, 어떻습니까? 금방 읽어봤지만 이 not mention 문제의 특징은 어떻게 돼요? 결국 시간이 많이 걸리지 어렵지는 않습니다. 제가 이 마지막에 C 부분도 사실은 이게 왜 오답인지를 한번 확인을 좀 해드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언급되지 않은 걸 찾는 건데 그래도 C를 확실히 고르신 분이 있다면 왜 C를 고르게 되는지 이유가 있긴 있습니다. 여기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제품은 다 웹상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해놓고 그 뒤에 뭐라고 해놨냐면, 그러나 이 제품은 오로지 짐 그리고 헬스 클럽에게만 판매된다는 얘기는 일반 개인에게 판매하는 건 아니다 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결국 헬스 클럽 전용, 헬스 클럽에만 전문으로 납품하는 그런 물건이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게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번 제품에 대한 소개는 누구를 위한 거라고요? 일반 소비자가 아니라, 여름을 위해 봄에 열심히 몸매를 가꾸려는 일반 소비자가 아니라 바로 피트니스 오너들이죠. 피트니스 센터를 운영하는 오너들을 위한 거라고 아까 말씀드렸어요. 이 부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특정 어떤 지점에게만 물건을 판다란 말이 되기 때문에 select, 선정된 지점에서만 판매된다는 말로 바꿔놓은 겁니다. 약간 연계성은 느껴져요. 하지만 문제는 구입이 되는 것에 대해서 얘기했죠. 구입을 어디서 할 수 있다 했어요? 구입은 그냥 온라인상에서 할 수 있다고 했어요. 대신 판매를 특정 고객에게만 판매한다고 했기 때문에 여기에 sold라는 부분, sold to 부분을 purchase인으로 살짝 바꿔서 혼선을 유도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만, 오직 여기에만 판매한다는 말이 selected, 지정되는 느낌이 좋아서 얼핏 읽으면 답인 것처럼 착각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결국 함정이라는 건 뭐예요? 대충 읽으면 안 됩니다. 정교하게 읽어야 되고 깐깐하게 읽으셔야 돼요. 결국 독해력 자체가 떨어지면 Part 7의 정답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결국 읽었을 때 대충 읽으니 보기를 읽었을 때 대충 맞는 말 같고 그렇게 대충 고르고 그 점수도 대충 나오는 거죠. 그래서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정확하게 읽어주셔야 돼요. 금방 얘기한 대로 이렇게 나투르 문제는 어렵다? 아닙니다.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냥 번거로울 뿐입니다. 모든 보기를 하나하나 다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너무너무 많이 소요된다는 게 최대 단점이라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not true 문제나 indicate 문제가 왜 Part 7, 토익 Part 7에 늘고 있을까요? 결국 예전에 2006년 정도만 했을 때도 실질적으로는 6개, 뭐 많으면 8개 정도의 not true나 indicate 문제가 출제가 됐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뭐 10개, 12개는 뭐 그냥 기본이라고 봐야 돼요. 그래서 한 2배 이상으로 이 문항이 늘었다라는 건 2배 이상으로 시간이 더 소모되는 형태로 가고 있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Part 7은 어떤 기술이나 요령만으로 갖고 되지는 않습니다. 기본적인 독해의 정교함과 속도가 받쳐줘야 되고, 그러한 독해의 속도와 정교함이 받쳐주려면 어휘가 받쳐줘야 됩니다. 문장 구조를 정확히 보는 능력이 받쳐줘야 돼요. 그래서 어휘 하시고 문장 구조를 탄탄하게 하는 부분은 결국 Part 5, 6랑도 연결이 돼 있어요. 이걸 해서 결국 Part 7의 독해력까지도 같이 끌고 오는 거예요. 거기다가 제가 알려드리는 문제를 스캐닝을 할지 서칭을 할지 어떤 순서로 풀지에 대한 기술적인 부분이 가미가 돼서 최적화가 이루어지면 효율성을 더 높이게 돼요. 하지만
근본적인 독해력 자체가 약하면 효율성만의 한계는 있습니다. 결국 1000cc의 경차를 가지고 자동차 레이스를 하기는 일단 한계가 있다는 얘기죠. 아무리 자기가 운전을 잘해도 말이죠. 그래서 결국은 스피드 레이서를 기사로 둬도 차 자체의 용량은 한계가 있다는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무리 여러분에게 운전법을 잘 가르쳐 드려도 여러분의 배기량을 늘려 주셔야 됩니다. 그죠? 기본을 탄탄하게 좀 더 쌓아 가셔야겠어요. 자, 그러나 인디케이터 문제에 대해서 한번 살짝 짚어둘게요. 문제가 어렵지는 않지만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얼마나 빨리 정보를 확인할 것인가가 관건입니다. 그래서 보기부터 일단 분석하는 건 당연하겠어요. 왜냐? 지문이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지문이 이렇게 있고 보기 4개가 있어요. 그런데 지문에서 요 정도 범위 안에서 예를 들어서 문제의 답이 다 깔려 있다고 쳐도 이만큼을 읽어야 돼요. 그거 읽느니 4줄 읽고 지문을 공략하다가 읽다가 관련된 게 나왔을 때 바로바로 확인하는 게 훨씬 더 빠르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그래서 보기부터 분석하라는 얘기예요. 하지만 보기를 분석하는데 그냥 눈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반드시 키워드를 세팅하셔야 돼요. 키워드를 세팅한다는 건 뭐냐면 결국 내가 이 보기의 가장 핵심이 되는 2 단어를 선정해서 시각적으로 눈에 잘 보이게 만들어둔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래야 키워드를 2개씩 이렇게 딱 세팅을 딱 해놓고 그리고 나서 뭐예요? 지문을 읽다가 관련된 게 나올 때 눈을 슬쩍 줘도 바로 이 2 단어가 눈에 쏙 들어와서 1초, 2초 만에 그 문장의 핵심이 바로 들어와야 돼요. 그래야 시간의 낭비를 없앤다는 얘기예요. 지문을 읽다가 관련된 게 나올 때마다 다시 그 보기를 2번, 3번씩 계속 읽으면 너무너무 많은 시간의 딜레이가 일어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여러분 입장에서는 키워드를 시각적으로 잘 잡아내시는 키워드를 선정하는 것도 훈련을 좀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놓으시고 그것들만을 읽어가다 관련된 게 나올 때 그때그때 바로바로 확인해주는. 그런데 만약에 이 보기들 중에 스캐닝이 가능한 정보가 있다면 스캐닝을 하셔야 돼요. 이건 제가 뒤에서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인디케이트 문제는 오늘 한두 개 더 다룰 겁니다. 추가적인 얘기를 뒤에서 좀 하겠습니다. 자, 74번으로 넘어가죠. 자, 이거 많이 보시는 문제죠. 바로 동의어 찾기 문제입니다. 제가 저번 강의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동의어 찾기 문제는 사실 동의어를 찾는다라는 느낌보다는 뭐라고 그랬어요? 그 문장에 대체 가능한 어휘를 찾는 문제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그 단어 대신 보기 중에 어떤 단어를 넣었을 때 문장 전체 흐름이 자연스러운가가 초점이라는 거 잊지 마세요. 그래서 일단 출제되는 아이는 다이어가 많이 출제되니까 뜻이 2-3가지가 되니까 한 가지 뜻만 접근하지 말라 그랬죠. 특히 첫 번째 가장 많이 쓰는 사전적 의미가 답이 되는 경우는 잘 없다 그랬어요. 보통 그게 미끼가 되고 2차적이고 3차적인 뜻을 보통 출제한다 그랬어요. 특히 그 아이 자체의 동의어보다 주어진 어휘 대신 문장 전체의 맥락에서 자연스럽게 이어질 아이를 넣는다라고 했었죠. 특히 제가 한 가지 방법 알려드렸었죠. 이 문제를 마치 Part 6의 어휘 문제인 것처럼 세팅을 했죠. 자, 그럼 세팅을 좀 바꿔볼게요. 이렇게 된 상태에서 이 단어의 뜻이 뭐냐라고 물었다. 그럼 그 단어만 자꾸 쳐다보지 말고 그 보기를 밑에다 딱 까세요. 보기를 밑에다 깔아서 심지어는 엣지를 블랭크로 보셔도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딱 해서 파6의 문제로 세팅을 해놓고 들어갑시다. 자, 그럼 보기들의 어휘를 한번 보시면 approach, 접근 또는 접근법, sharpness, 날카로움, advantage는 상대적으로 이것보다 더 좋은 점, 그죠? 저희 차가 경쟁사보다 더 좋은 점이 이런 점입니다. 이런 얘기할 때 우리가 advantage라는 말 쓰죠. 그 다음에 threshold는 좀 어려운 단어죠. 한계점, 아마 몰랐을 가능성도 높습니다. 일단 이렇게 4개가 있어요. 문장은 이렇네요. 짐 오너들 중에 아까 해석했었죠. 어떤 오너들입니까? 결국 컴패러티브한 B를 갖고 싶어하는 오너들이에요. 다른 업체들보다. 이 문제를 풀어가는 데는 이 over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over라는 건 뭐뭐보다 비교 우위를 나타낼 때, 더 좋다라는 느낌을 나타낼 때, 다른 업체들보다 더 좋은 뭔가를 갖추는 거니까 뭐야? 아까 얘기했죠? 상대적인 입장, 상대적. 다른 업체보다 이런 부분이 더 좋다. 그러니 우리 회사, 우리 피트니스 센터는 다른 데는 없는 최신의 장비들, 최신의 운동기구들이 갖춰져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얘기하는 거였죠. 그래서 결국 정답은 C가 된다라는 걸 밑줄에 어떤 단어가, 엣지란 단어를 모르고서도 충분히 접근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엣지란 단어 자체가 가장자리, 모서리, 이거 뭐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죠? 그런 얘기죠. 사실 여기 엣지가 들어간 이유가 있어요. 그리고 보기에 sharpness를 넣은 이유가 있습니다. 자, 엣지라는 건 칼 끝에 또는 송곳의 끝에 끝부분이기 때문에 날카롭다는 느낌 sharpness의 뜻도 있습니다. 당연히 여기서는 그게 함정이었고요. 그럼 여기서 엣지는 뭘까요? 우리가 엣지라는 것 자체는 가장자리 끝, 그죠? 어떤 그 바닷가 끝에, 벼랑 끝에 그 가장자리도 엣지가 되겠고요. 탁구 알죠?
탁구에서 보면은 맨 끝에 공이 딱 맞고 떨어진 거기 엣지 포인트라 이제 엣지. 뭐 그런 게 아예 엣지입니다. 칼 끝이나 송곳의 맨 끝도 엣지라고 부르는데, 자, 송곳을 한번 연상해 보세요. 또는 칼 끝을 연상해 보세요. 그 끝 엣지. 그 끝 이유는 없죠. 그래서 우리가 엣지에 있다는 얘기는 뭐겠습니까? 아무도 없는 겁니다. 우리가 최고봉에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엣지란 단어 자체가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엣지란 단어 자체는 어때요? 경쟁에 의해서 최정점에 있는 이런 느낌을 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요건 제가 다음에 또 엣지 표현이 나올 거예요. 그때 제가 한번 설명드릴게요. 오늘은 그런 느낌, 특히 왜 B sharpness가 보기 있는지를 잘 보세요. 엣지, 칼끝, 날카롭지, 칼끝, 그래서 B 고르는 거. 이거는 뭐예요? 바로 의도된 함정이 그대로 가는 겁니다. 출제자가 그거 의도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B를 딱 고르는 순간 출제자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절대적으로 출제자 의도대로 가시면 안 됩니다. 그것을 뒤집어서 접근할 수 있어야 돼요. 필요하다면 어떻게 해요? 엣지를 블랭크로 접근하라는 얘기 다시 한번 해드릴게요. 자, 오늘 동의어 문제는 뒤에 또 한 번 나오니까 그때 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175번 같이 보겠습니다. What is indicated about RockTech라고 했죠. RockTech에 대해서 언급된 것은, 자, 키워드가 잡히긴 합니다. 하지만 사실상 RockTech는 글 전체에 등장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걸 키워드라기 보기 힘들죠. 자, 여러분이 읽다 보니까 세 번째 단락에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추가적으로 미스 F라는 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RockTech는 이제 곧 release a new product, 신제품을 낼 것이다. 일단 신제품을 낸다는 얘기가 나오니까 뭔가 연결되는 게 있었죠. 보기 중에 신제품, 앞으로 다가오는 제품이란 말이 살짝 언급이 되기 때문에 관심이 좀 갑니다. 그 뒤에 보니까 이 장비에는 include 포함이 될 거래요. 매우 sophisticated, 아주 정교하면서도 newly developed calorie counter, 새롭게 개발된 칼로리 카운터, 어떤 기능 같은 거겠죠. 그래서 새로 개발된 기능이 탑재될 것이다 라고 했어요. 새롭게 추가된 기능, 펑션 이런 것도 있지만 우리가 피처라는 말도 쓰거든요. 자, 이렇게 보면 보기 B, 새로운 피처 특징이 새로 나오는 제품에 탑재된다. 정답인데요, 그죠? 그런데 하나 거슬리는 게 있습니다. 바로 요거. 분명 여기서는 신제품을 출시한다라고 했고 새로운 기능이 탑재된다고 했으니까 전체적인 분위기는 매우 좋은데요. 이게 앞으로 나올 제품들이라는 말 복수가 조금은 거슬립니다. 이쯤에서 정답해도 되기는 돼요. 그지? 하지만 거슬려. 그래서 뒤를 보니까 이러한 기술들은 사람들이 피트니스를 하면서 자신이 운동하는 부분들을 바로바로 볼 수 있는 그런 것과 연동이 된다 그래요. wearable이니까 뭐 손목에 차는 거라든지 이런 거랑 연동이 돼서 사람들은 자신이 뛰면서 얼마만큼의 칼로리를 쓰고 있는지를 바로바로 보고 싶어 한다. 그게 요즘의 트렌드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또한 이러한 부분들을 계획을 이러한 특징이 어떻게 해요? 앞으로 나올 모든 신제품에도 탑재하겠다 란 말이 나옵니다. 결국 좀 전에 얘기했던 칼로리 카운터를 이번에 새로 개발해서 신제품에 탑재할 건데 그것이 새로운 피처죠. 이러한 부분은 앞으로 나오게 될 모든 신제품에도 그대로 다 탑재할 계획이 있다 라고 했으니까 이걸 정리하면 어떻게 돼요? 결국 새로운 기술을 앞으로 나올 모든 제품에 실을 생각이다. 바로 이거죠. 그러니까 조금 더 확인을 했습니다. 사실 이제 이 과정이 없어도 문제되지는 않았습니다. 그죠? 하지만 꼼꼼히 따지자면 이 복수형까지도 거슬리는 분에게는 이것까지 확인을 했으면 더 좋았겠죠. 자, 작은 거지만 새로 개발된 어떠한 기술, 그걸 뭐로 받았어요? 바로 feature로 받은 거. 물론 뒤에서 언급이 됐으니까 사실 완벽한 패러프레이징은 아니지만 요거 이어서 피처로 연결되는 부분까지, 그리고 앞으로 출시될 모든 제품들이니까 그걸 upcoming이라는 표현으로 패러프레이징 한 것도 간단하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176번부터 180번 이어지겠습니다. Following invitation and list예요. 초대장하고 리스트가 같이 있네요. 어떤 초대장인지 볼까요? Come to the 무슨 annual wine tasting fundraiser 돼 있습니다. 많은 정보가 나오죠. 매년 하는 와인 테이스팅인데 그게 심지어 또 기금 마련 행사이기도 하대요. 어쨌든 와인 테이스팅 행사를 한다. 이 날짜에 하고, 그리고 초대장이니까요. Wildlife Preservation Association이니까 야생동물 보호단체 이런 데서 이번 행사를 기획을 했군요. 오케이. 자, 그럼 전체적으로는 WPA라는 단체에서 연례 기금 마련 행사를 하는데 사람들에게 오세요 하는 거죠. 초대장의 목적은 초대하려고 하니까. 오케이. 두 번째 지문은 어떻게 구성이 돼 있나요? 리스트 돼 있고
위쪽에 보니까 WP fundraiser food and wine list죠. 그래서 음식과 와인은 어떤 거에 나가는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세션이 스테이션 1, 2, 3 쭉 있고 그리고 어떤 음식, 어떤 와인들이 있는지 스테이션별로 와인의 종류들이 좀 다른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셰프들이 여러 가지 음식들을 준비해 주겠다라고 돼 있습니다. 오케이. 전체적으로 두 번째 지문은 행사 주최 측에서 사람들에게 행사에서 제공되는 와인과 음식에 대한 정보를 주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두 개의 지문에 대해서 어느 정도 분석이 된 상태에서 문제로 갑니다. 첫 번째 문제, What is not true about the event? 행사와 관련해서 사실이 아닌 것은? 이라고 물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런 문제들 우리가 not true 문제라고 하죠. not true 문제나 indicate 문제는 사실 뭐 방향은 같은데요. 언급한 걸 찾는 거와 언급하지 않은 걸 하나 찾는 거는 언급한 걸 세 개를 찾아야 된다는 점에서 어차피 같은 방향입니다. 자, 이런 문제들은 어렵진 않아요. 하지만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거,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보기의 키워드들을 먼저 세팅합니다. 자, 제가 한번 미리 해봤어요. 먼저 what is cheaper member, 멤버들은 할인되는지, 그리고 라이브 밴드가 있는지, 데드라인 티켓, 티켓의 마감 유효 기간이 있는지, 그죠? 그리고 throughout weekend, 주말 내내 하는지 이런 걸 찾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키워드를 잡고 문제의 지문을 읽어가다가 관련된 키워드가 나올 때 하나씩 매칭하면 되는데요. 키워드 중에 만약에 스캐닝이 가능한 게 있다면 먼저 공략하셔도 돼요. 여기서는 현재 티켓과 위켄드는 우선 해결이 가능합니다. 아니 선생님, 스캐닝은 뭐 숫자, 날짜 이런 거에 쓰는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그런데 왜 제가 이 두 개가 우선 해결이 가능하다라고 했냐면 아까 리스트가 있었고 초대장이 있었잖아요. 자, 초대장 우리 한번 보세요. 초대장에 보니까 세 번째 부분 조금 내려오면 세 번째 티켓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런 건 눈에 잘 띈단 말이죠. 그래서 티켓 관련된 문제는 먼저 해결할까? 이런 게 전략이죠. 그래서 티켓 쪽에 보니까 이런 정보가 있어요. Must be reserved by 전화해서 no later than 이 날짜까지 예약해야 된다. 아, 그럼 데드라인이 있는 거 맞네. C는 확인이 됐습니다. 하지만 아닌 걸 찾기였던 거죠. 그래서 이거는 확인이 됐다까지입니다. 그런데 티켓 쪽을 보다 보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member, non-member. 가만, 이거는 또 우리가 멤버 얘기는 A에 있었는데 그런데 보니까 어때요? 진짜 멤버하고 멤버가 아닌 사람하고 가격 차이가 나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럼 맞다. 멤버들은 더 싸게. 오케이. 그럼 이것도 확인이 됐습니다. 지금 두 개를 동시에 해결했어요. 자, 이제 하나만 더 찾으면 됩니다. 두 번째 거는 위켄드를 노려볼게요. 위켄드는 왜 키워드로 잡았을까? 그 이유는 아까 이 초대장에 보니까 날짜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보니까 Saturday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가만, weekend면 Saturday, Sunday 그리고 throughout이면 from Saturday to through Sunday까지 돼야 되는데 이건 Saturday 하루만 하네요. 그럼 일요일을 안 한다 소리잖아. 그럼 이건 틀렸네 라고 말할 수 있네요. 선생님, 이게 사실이 아닌 거니까 이게 정답이 나온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그런데 안전하게 B가 혹시 있는지 확인을 좀 해볼게요. 밑에 1부터 첫 번째 단락의 셋째 줄에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와요. 여러 가지 맛 음식을 즐기는데 또 뮤지컬 스트링즈 옆에 보면 재즈 밴드의 공연도 즐기라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라이브 밴드가 공연도 하는구나. 이것도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D가 되는 순간이죠. 그래서 결국 나트루 문제는 하나 다 사실을 확인해서 남는 걸 정답으로 하거나 아니면 얘는 틀린 내용이야. 얘가 정답이네. 이렇게 갈 수도 있겠죠. 그래서 두 가지 다 같이 절충해서 해야 됩니다. 자, 7번 문제입니다. 이 단어 대신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니? 문제입니다. 우리 동의어 문제에 대해서도 말씀을 많이 드렸죠. 그래서 항상 어떻게 했어요? 그 단어를 먼저 찾고 나서 이 단어 대신 넣을 수 있는 거. 이 단어에 너무 주목하지 않도록 Part 6의 문제처럼 전환을 했죠. 그래서 그 단어를 일단은 약간 이그노를 하는 게 필요해요. 자, 그럼 보기에 있는 단어들 4개. 어떤 뜻들이죠? estimate, submit, appoint, start이에요. 지금 현재로서는 원래의 단어 place에 주목할 필요가 없어요. 전체적인 분위기는 기회가 있대요. 어떤 기회? to do 할 수 있는 기회. 근데 뒤에 목적으로 bees가 보입니다. bees는 입찰 경매죠. 경매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 또는 내가 입찰서를 써서 제출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입찰에 참여하다는 느낌으로 submit bees 정도 가능합니다. 보기 중에는 bees랑 연결될 만한 게 없어요. 그래 놓고 나서 이 submit 대신에 여기에 place를 넣어도 되는지 역으로 확인하는 형태, 이렇게 접근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그런데 원래 여러분이 비즈란 단어에 대해서 조금만 더 알고 계신다면 입찰 경매란 뜻이 보통 auction에서 bid를 내죠. 이때
place a bid. 이게 유명한 조합이에요. 입찰에 참여하거나 입찰서를 내다라는 뜻이죠. 그런데 그렇게 할 때 place 대신에 put in 또는 submit 또는 이건 입찰을 받는 거니까 어차피 의미는 다릅니다. 그래서 place a bid나 또는 put in a bid나 또는 submit a bid가 같은 맥락에서 쓰입니다. 결국은 bid라는 단어 자체가 place라는 동사 그리고 submit이라는 동사를 좋아하는구나 라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보통 입찰에 참여하거나 입찰서를 내다 할 때 place a bid나 또는 submit a bid를 챙겨두세요. 근데 여기서 이런 게 궁금할 수 있어요. 아니 place가 무슨 뜻이길래 입찰을 내는 거지? place는 put의 같은 계열이에요. put, 두다. 근데 그게 왜? 자, 예전에는 이렇게 뭐 화폐 같은 거 없을 때 얘는 이제 생선을 팔고 나는 이제 사슴고기를 팔아. 판다기보다는 나는 사냥을 해. 그러면 이제 어촌에 가서 어부랑 생선하고 사슴하고 우리 바터를 한다 그러지? 물물 교환을 하는 거죠. 그럴 때 자, 여기 사슴 뒷다리 풋 주면서 나 줬다. 그럼 너도 이제 나 줘. 이게 물건을 두다가 주다 의미도 되고요. 지불하다 의미도 돼요. 우리가 아는 pay도 다 put에서 옵니다. 그래서 put, place, pay가 같은 라인을 갖고 있는 점도 참고하세요. 그래서 입찰서를 put 내서 주는 것이 submit하고 같은 맥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네요. 자, 78번 이어집니다. 왜 게스트들은 리셉션 에어리에 방문해야 돼요? 라고 물었어요. 이럴 때 원래 질문을 보고 얘가 어디쯤에 등장했는가를 알 수 있다면 참 좋죠. 결국 질문의 키워드 자체가 문제를 빨리 풀어갈 수 있게 해줘요. 전체 지문 2개 중에 어느 부분에 제가 있었는지 그걸 확인할 수 있다면 그게 우리가 searching의 기술인데요. 지문에서 invitation의 두 번째 달러 넷째 줄을 보다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게스트들은 are free to help themselves to food. 음식을 마음껏 드실 수 있고요. 그리고 don't forget to visit the reception이라 바로 질문에 있는 단어가 그대로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여기 주변만 살피면 이 문제의 답은 찾을 수 있구나라는 거죠. 그래서 키워드를 쫓아갈 때 고유명사, 회사 이름이나 사람 이름, 날짜, 숫자가 있으면 훨씬 더 편하지만 그런 것이 없어도 질문에 읽었던 부분이 바로 연결되는 부분을 쫓아가세요.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오세요. 왜? 거기에서 you can enter a draw to win a free bottle of wine. 그래서 와인을 무료로 가져가실 수 있는 draw는 원래 뽑다라는 뜻인데 draw가 뽑기 같은 거 있잖아요. 상품권 당첨하는 거죠. 7번 손님, 7번 손님 1등 상품 이렇게 하는 경품 추천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걸 draw라고 하죠. 영어에서는 이 draw라는 단어를 Part 7에서는 lottery로 paraphrasing이 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참고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draw, lottery 다 비슷한 거라 보시면 돼요. 또는 raffle이라고도 합니다. raffle, draw, lottery. 어쨌든 경품 행사에도 참여하세요. 그러면 리셉션의 왜가 경품 행사에 참여할 수 있대. 보기를 쭉 보니까 바로 enter a win a bottle of wine. 그래서 요거는 글자를 win a bottle of wine을 그대로 가져갔기 때문에 그리고 enter도 그대로 줬죠. 너무 싱거웠네요. 이거는 그냥 한 문제 줄 거야. 이런 느낌이기도 하다. 그죠? 그래서 visit reception 이 부분만 찾으시면 답은 무난하게 찾았을 겁니다. 자, 79번 이어져요. not indicate 나오지 않은 건 뭐니? 리스트 상에서만 찾으면 돼. 하지만 그래도 리스트에 정보들이 많기 때문에 헷갈릴 수 있어요. 일단 키워드 먼저 파악했어요. A는 와인이 매 세션에 모든 세션에 와인이 다 있어. B는 serve 대 테이블로 바로 셰프가 바로 테이블로 음식 갖다 줘. 세 번째는 seafood가 있네. 스테이션 3에는. 그리고 beverage가 있네. 그것도 hot beverage. 따뜻한 음료가 있어. dessert 스테이션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근데 여기서 아까도 얘기했죠. 키워드를 잡는데 눈에 띄는 키워드는 먼저 해결하자니까요. 이게 왜 눈에 띄지? 여기 표 있잖아요. 리스트를 딱 보면 스테이션 1, 2, 3, 4 요거 하나씩 바로 먼저 찾으면 되겠다. 이런 전략이 나와야 됩니다. 보면 스테이션 3로 한번 가볼까요? 여기 가니까 salmon이 나와요. salmon? 여러분 이거 셀몬이라고 안 해요. L은 무음이거든요. 그래서 salmon이 아니고 연어는 salmon입니다. salmon. 그래서 이 salmon이 있어요. salmon 아까 seafood 그럼 있네. salmon이 나오는 건 seafood 나오는 거니까 그러면 C는 맞는 말. 하지만 우리는 지금 틀린 것 찾기거든요. 그럼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그 다음에 또 디저트 세션으로 가봐야겠는데 디저트 가니까 뭐 있어요? 이런 거 나갑니다. 근데 밑에 hot coffee and tea 돼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hot beverage에 해당되는 거죠. 그럼 이것도 있네. 그러면 D도 있습니다. 그럼 C하고 D는 일단
해결이 된 상태. 우리는 하나만 더 하면 돼요. 그런데 가만 보자. 모든 스테이션마다 전부 다 지금 가만 보니까 와인들이 다 있단 말이죠. 그럼 뭐예요? 모든 스테이션마다 와인이 제공된다? 이것도 맞는 얘기네요. 그러면 A도 확인이 됐습니다. 각각의 스테이션마다 전부 다 와인 있으니까. 그래서 그럼 A까지 확인이 됐어요. 그럼 뭐 남는 게 정답인 거죠. 그래서 B가 정답. 근데 확인은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돼 있어요. 리스트 맨 끝에 보면 셰프들이 음식을 준비해줘요. 하지만 게스트들은 각자 갖다 먹는 거죠. 픽업해서 먹는 거지 셰프가 직접 테이블까지 서브해주는 건 아니니까 오답은 확실합니다. 그죠? 제가 공부 삼아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자, 이렇게 스테이션 3나 또는 디저트 스테이션처럼 리스트상에서 눈에 잘 띄는 걸 먼저 해결하는 형태로 접근하시니까 시간을 확 줄일 수 있었죠. 그래서 체력도 아끼시고 시간도 줄이시고 그렇게 접근하시면 됩니다. 180번 가볼까요? What can be inferred about the auction? auction에 대해서 뭘 알 수 있을까? infer는 약간 추론해야 된다 라는 게 돼 있어요. 자, 일단 이것도 키워드에 대한 부분을 정확히 잡아주셔야겠죠. 그래서 보기의 키워드부터 먼저 잡는데 이 경우 같은 경우는 질문 자체에 벌써 auction이라고 돼 있어요. 그 말은 뭐예요? 지문의 두 개의 지문 중에 auction 얘기가 나오는 부분으로 바로 이동하면 돼. 그게 우리는 스캐닝이자 searching 이런 기술이거든요. 그래서 그럼 auction이 어디쯤에 있니? 하고 봤더니 인비테이션의 두 번째 단락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During the fundraiser 하는 동안에 auction이 어쩌고 저쩌고 여기에요. 그래서 두 번째 단락의 첫 줄만 보면 auction이 잡히거든요. 여기다. 그럼 여기서 auction과 관련해서 이제 알 수 있는 건데 auction이 뭐라고 되냐면 auction이 열리는데 여기서 게스트들은 have opportunity place bid 아까 얘기했듯이 입찰 경매에 참여할 수 있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죠? 그리고 all wine served at the event. 이 행사 auction 경매 행사하는 동안에 모든 종류의 와인들이 다 제공이 되고 모든 종류의 이 행사에 나와 있는 제공되는 모든 와인에 대해서 입찰할 수 있다. 내가 그거를 입찰해서 살게요. 그 수익금은 펀드레이징이니까 그 경매의 수익금은 어디 좋은 데 쓴다. 이런 얘기겠죠. 자, 그러면 이날 행사에 나와 있는 모든 와인. 여기서 행사에 나와 있는 모든 와인이란 말에 살짝 눈이 갔어요. 모든 와인들. 아까 보니까 리스트상에 와인들이 쭉 나와 있었죠. 그래서 스테이션 1, 2, 3 디저트까지 와인이 4종류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 4가지 다 경매에 올라올 거란 얘기죠. 근데 이 중에 디저트 쪽에 보면은 스파클링 와인이 소개가 돼요. 그런데 지금 위에 보기를 쫙 보다 보면 스파클링 와인에 대한 얘기가 언급이 됩니다. 결국 모든 와인이 다 입찰 경매에 올라올 건데 근데 스파클링 와인도 그 중에 하나란 말이죠. 따라서 스파클링 와인이 경매에 붙여질 것이다. true.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는 결국 아주 관찰력이 필요했어요. 첫 번째는 옥션에 가면 이번 행사에 나와 있는 모든 와인이 다 경매에 올라올 거예요. 그걸 입찰해서 오신 분들이 사가고 그 수익금은 좋은 일에 쓰겠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올라올 거예요. 그런데 리스트를 쭉 보다 보니까 스파클링 와인이 있었어? 그럼 그 말은 뭐예요? 스파클링 와인도 입찰 경매에 올라온다가 사실이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약간 복잡한 구성이었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이 부분을 딱 놓치지 않고 잡으셨으면 쉽게 접근도 가능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조금 어렵게 세팅이 됐던 그런 문제라고 볼 수 있어요. 자, 181번부터 185번 이어지겠습니다. 메모와 웹페이지 두 개 구성이 되어 있네요. 메모부터 분석 들어갈게요. 어떤 메모? 모든 어시스턴트 매니저들에게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메모라는 글 자체가 그래요. 여러 사람이 같이 돌려보는 글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에게 전 직원에게 또는 부서원 전체에게 또는 매니저들은 다 보세요. 이런 식으로 보통 설정이 됩니다. 보내는 사람은 회사의 좀 윗사람이죠. 제너럴 매니저가 보냈어요. 제목을 보니까 holiday season이라고 돼 있고 첫 줄 읽어보니까요. This is to let everyone know that our hours of operation of holiday season have been finalized. 연휴 기간에마다 operation hours니까 회사의 운영 시간이나 근무 시간이 좀 바뀌는 모양입니다. 이번에 최종 결정 났대요. 자, 그럼 일단 관리자 중에서도 general 총책임자가 모든 부서의 부관리자들에게 연휴 기간 운영 시간이 어떻게 되었는지 알려주려고 그 정도로 볼 수 있겠네요. 두 번째 질문으로 가보죠. 두 번째 질문은 웹페이지인데 보니까 무슨 디파트먼트 스토어 백화점이 나와요. 금방 이들이 일했던 부분이 백화점 모양입니다. 그래서 백화점이고 주문서, 주문 확인서네요. 주문하는 사람은 P고 어떤 정보들이 있는지 쭉 보시고 밑에 표도 한번 보세요. 그죠? 자, 전체적으로 이 웹페이지, 회사 웹페이지에서
P 고객이 뭘 주문했는지 주문한 내용을 최종적으로 확인하는 겁니다. Order confirmation page. 여기서 confirm 하면 그 다음 결제하기로 넘어가겠죠. 뭐 그런 분위기네요. 오케이. 자, 두 개의 질문이었어요. 첫 번째. 몇 시에 백화점이 문을 닫나요? 이 문제 너무 쉽겠다. 왜? 시간을 딱 줬어요. 이렇게 시간을 주면 우리는 스캐닝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문 닫는 시간이 어딨니? 하고 찾아보니까 메모 쪽에 쫙 보면은 첫 줄 조금만 지나서 이렇게 쭉 가다 보면 시간이 금방 눈에 들어올 거예요. 그래서 close at 11 p.m.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11시 문 닫네. 11시 답, 너무 쉽다. 라고 생각했는데 놓친 게 하나 있어요. 바로 usual이죠. 보통 몇 시에 닫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 우리가 연휴 기간 동안에 이렇게 문을 닫을 건데 그거는 내가 물어본 게 아니고 원래는 몇 시에 닫았는데 그거 물어보죠. 조금만 신중했어야 돼요. 그 바로 뒤에 뭐라고 나오냐면 An hour later than its usual time이라고 되어 있죠. 원래 문 닫는 시간보다는 1시간 늦은 시간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연휴 기간에 11시 문 닫는다? 평소보다 1시간 늦게니까 평소에는 10시에 문 닫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었죠. 만약 11시 고르고 틀리신 분은 내 성격이 왜 이렇게 급하지?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요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usual이라는 조건을 줬기 때문에 그 조건을 충족시켜야 돼요. 그래서 이 문제는 틀릴 수 있다는 여지가 있어서 별 3개까지 한번 붙여봤습니다. 조심합니다. 182번. 팩트라는 단어의 동의어 찾아보세요. 아까도 했으니까 그죠? 그래서 주어진 단어를 찾고 나면 이 단어를 주목하지 않고 보기들만 깔아서 Part 6 문제처럼 전환해서 푸세요. 여러분이 실제 시험지에 막 지워 이런 얘기는 아닌데 주목할 필요는 없다. 그 얘기죠. 자, 그러면 보기에 나와 있는 단어들은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들입니다. 앞에 내용을 보니까 연휴 기간 얘기하는 거죠. 연휴 기간에 연장 근무를 한다 그랬어. 물론 연휴 기간이라도 크리스마스 당일이나 뉴이어 데이에 직원들 보고 연장 근무 안 되죠. 그때는 말고 그때는 안 하고요. 그지? 그런 얘기입니다. 그때는 아예 우리가 문 안 열 거고요. 이런 얘기입니다. 그지? 그 외에는 연장 근무한다는 거지. 그러면서 I expect it to be much more be 할 것으로 예상한대요. 자, 어떤 단어를 넣어야 될지 아직은 감이 안 와요. 뒤에 보니까 than usual this year. 올해는 평소보다 than usual this year. 올해는 평소보다 훨씬 더 be 할 거라고 예상이 된대. 뭘까? 뒤에 이런 얘기가 나오네요. as가 붙었어요. as는 이유를 설명하지. 여기서 단서를 좀 찾아봅시다. as 뒤에 보니까 모든 옷들은 이번에 우리가 markdown은 원래 있는 가격보다 mark 표시를 down 시켜서 하는 거니까 할인해 주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10에서 15% 할인할 거라서 그럼 뭐야? 사람 많이 오겠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옷을 할인할 거거든요. 그래서 예상하기로 어때? 그날 우리 행사장이 굉장히 번잡하고 붐빌 것으로 예상된다. 그런 맥락입니다. crowded. 그래 놓고 우리가 원래 봤던 단어랑 대체 가능한가 확인하면 돼요. 팩은 짐을 싸고 꾸리다는 뜻도 있죠. 패킹한다 그러잖아요. 포장하는 거. 근데 우리가 여행 갈 때도 어때요? 가방에다가 양말도 넣고 그죠? 속옷도 넣고 막 팩 넣어서 빵빵하게 그래서 수저에 넣는다는 느낌도 있어요. 꽉 차 있다는 느낌이죠. 그래서 be packed with tourists 하면 여행객들로 꽉 찼다. 이런 얘기할 때 쓰게 됩니다. 그래서 packed 대신에 crowded, 오케이 같은 맥락 이런 거죠. 얘는 사실은 이 단어의 동의어를 찾는 걸로는 훨씬 더 쉽게 접근이 됐을 것 같아요. packed가 꽉꽉 차 있는 이런 느낌인 걸 알면 crowded가 쉽게 접근이 됐을 겁니다. 하지만 원래는 어떻게 하라고요? 항상 이 단어를 비워서 Part 6의 어휘 문제 푸는 것처럼 해놓고 접근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 단어에 주목하면 선입견이 생길 수 있다는 점. 그 점만 조심하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오늘 정답은 그렇게 됐죠. 83번 이어집니다. 이 W라는 사람이 동료들한테 뭘 하라고 요구했는가? 요청 요구한 것 찾기. 아시다시피 부탁 요청하는 것은 부탁하는 표현을 찾으시면 돼요. 보통 중후반에 please, could you, is it possible, I'm wondering if, 또는 I'd like you to do, I want you to do 이런 표현들에 주목하시면 부탁하는 표현들을 쉽게 잡아낼 수가 있습니다. 지문을 보다 보니까 메모에서 5번째 줄에 please가 등장합니다. 여기다. ask 하면 please지. 이런 조합이 되면 좋겠어요. 자, 뭘 부탁했어요? arrange for employee, 직원들한테 to work overtime에서 overtime 할 수 있는 걸 조정하라고 하세요. 연장 근무. 근데 뭐 연장 근무를 1시간씩 더 하지만 일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없는 사람이 있죠. 근데 누구만 여러 번 할 수 없으니까 형평성도 고려해야 되니까 그런 것들을 arrange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한테 이메일로
며칠 몇 시에 A 직원은 언제, B 직원은 언제 몇 시에 더 연장 근무하는지 그런 것들 스케줄 알려달라. 자율적으로 좀 조절해서 스케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 얘기네요. 그럼 스케줄을 조정해봐라가 없으면 스케줄을 짜서 나한테 보내라라고 했으니까 work 스케줄을 짠 다음에 email me라고 했으니 send work 스케줄로 가져가면 무난하겠네요. 그죠? 83번은 그렇게 어렵지 않은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84번 보죠. 얼마의 금액이 할인된 금액이니? 자, 금액 보이시죠? 이렇게 숫자 보이면 스캐닝 할 수 있는 거. 어디에 금액이 보이죠? 바로 order form에, 그지? 그래서 웹페이지에 order confirmation 페이지 보면 금액이 쫙 나와요. 이렇게 네 가지나 나옵니다. 네 가지가 복이 있고. 근데 문제는 이 중에 누가 할인된 거냐라는 거죠. 근데 밑에 이런 얘기 있어요. 가격은 할인이 포함된 겁니다. 이 가격 자체가 할인된 가격이라서 누가 할인된 건지를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아까 본 거 기억나십니까? 아까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메모 쪽에서 이날부터 이날까지 연장 근무를 하는데 뭐라고 했어요? 사람들이 꽤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아까 crowded 하면서 봤죠? 왜? 이유가 뭐였어요? 모든 옷 부분, 그죠? or clothing 부분이 10%에서 15% 할인되기 때문에 라는 얘기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뭘 잡았어요? 할인 기간과 할인이 되는 요 품목이 뭔지를 파악한 거죠. 일단 할인 기간은 이때부터 이때. 이 사람의 주문 날짜는 12월 15일이니까 할인 기간 안에 있는 거 일단 확인이 됐습니다. 두 번째는 옷이 할인된다는데 이 사람이 산 거 중에 옷이 있네요. leather jacket. 이게 바로 옷이었죠. 그러면 얘가 10에서 15% 할인된 거겠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이게 할인된 건지 안 된 건지는 어떻게 하냐? 몰라요. 하지만 아까 가격이 할인된 가격이 적용된 거라 라고 했으니까 이 가격이 할인가겠죠. 원래는 뭐 140 정도 되는데 135 했다. 이 정도 보시면 되겠다. 그죠? 그래서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 결국 누가 할인된 거니? 옷을 할인한다? 그럼 누가 옷이니만 파악하면 되는 거니까 난이도를 찾기는 좀 힘듭니다. 연계 문제라고 해서 다 어렵냐? 그렇지는 않다라는 것도 참고 한번 해주세요. 185번이에요. What is indicated about P? P라는 사람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뭐야? P는 누구죠? 아시다시피 아까 그 주문한 사람이에요. 그 주문한 사람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게 뭘까? 일단 보기 분석부터 했어요. receive 17일 날 물건 받는지, 그리고 pay shipping 배송료를 더 많이 냈는지, 그리고 return free 무료로 반품할 수 있는지, 그리고 update information 자기 개인 연락처나 주소를 업데이트해야 되는지. 자, 우리가 보다시피 웹페이지에 order confirmation 페이지에 이 사람의 이름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사람에 대해서 이 사람의 주소나 이런 것들 다 있지만 이게 뭐 특별하게 문제화되지는 않는다는 거죠. 근데 바로 이 사람의 밑에 뭐가 있냐면 VIP 멤버라고 나와 있어요. 이 사람이 VIP 멤버야. 옷 많이 산 거야. 이 백화점에서 옷뿐만 아니라 물건 많이 산 거죠. 그래서 VIP 멤버래요. 그런데 맨 밑에 항상 폼은 하단부를 잘 봐야 돼요. 별이 하나 쳐진 건 아까 가격은 할인가입니다 했고 별 두 개에 뭐라고 되냐면 VIP 멤버들은 VIP 여기 VIP인데 연결성 있죠? VIP 멤버들은 어떤 옵션이냐면 물건을 무상으로 at no additional charge니까 추가 요금 없이 반품할 수 있어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였습니다. 결국 VIP 멤버들은 추가 요금 없이 리턴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사람은 VIP 멤버다? 그럼 뭐예요? 추가 요금 없이 리턴할 수 있겠네. 이렇게 된 거죠. 이것도 일종의 단일 지문 안에서도 연계가 되는 겁니다. 이 사람은 VIP 멤버네? 근데 가만, VIP 멤버는 무료로 할 수 있댔잖아. 그럼 이 사람은 무료로 할 수 있겠네. 이렇게 된 거였죠. 그래서 싱글 패시지 안에서도 얼마든지 연계 문제가 구성이 될 수 있다는 점. 그래서 표의 VIP 부분하고 표의 맨 마지막 부분이 탁 연결이 됐어야 됩니다. 중복 정보를 집중하세요. 자, 오늘 배운 내용들 정리 한번 해보실까요? 질문의 키워드 공략법 배웠어요. 질문 자체의 키워드를 찾아서 지문 전체에 이 키워드가 어디쯤에 있을까? 지문의 흐름을 보시면 좋아요. 그죠? 지문이 이렇게 이야기가 흘러가고 있다. 그래서 A, B, C의 이야기가 흘러가고 있어. 근데 내가 보니까 질문의 키워드가 A네? 그러면 첫 단락부터 노려보자. 이런 식으로 갈 수 있는 거죠. 이걸 우리가 searching이나 skipping 한다 그래요. 필요 없는 부분을 건너뛰는 거죠. 이런 거 활용하세요. 특히 날짜 요일은 바로 스캐닝 들어가면 더 빨리 갈 수 있어. 이런 거 정리해 둡니다.
자, 문장의 위치 찾기는 문장에 주어진 키워드를 주목하시되 지시어나 연결어를 주목해서 가셔야 됩니다. 특히 위치를 파악하는 과정에 지시대명사 같은 것도 있다면 그런 부분도 주목해서 보셔야겠죠. 자, 그리고 indicate not to는 문제 배우셨어요.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시간을 줄이기 위해 보기의 키워드부터 잡아놓고 지문을 가다가 관련된 내용이 올 때 왔다 갔다 하셔야 돼요. 이 왔다 갔다가 빨라지려면 보기의 키워드를 얼마나 시각화 잘 시키는가가 관건입니다. 자, 동요 찾기 문제는 대체 가능한 어휘를 찾는 거라는데 초점을 두세요. 그래서 항상 parse 문제처럼 세팅해 놓고 전체적으로 문장의 맥락을 바탕으로 대신할 수 있는 걸 찾자. 거기에 포커스를 두셔야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What is somebody ask처럼 부탁한 내용 찾기는 항상 부탁하는 표현에 주목하세요. 오늘도 보셨지만 제일 자주 보이는 게 please예요. please 뒤에 부탁하는 내용이 나온다. 그렇게 초점을 잡으세요. 그 외에는 뭐 is it possible이나 또는 I'm wondering if 같은 것들도 좋습니다. 아니면 아예 대놓고 요구할 수도 있죠. I ask you 또는 I require you 또는 you are asked 또는 you are required로 직접적인 표현을 사용할 수도 있다. 이렇게 그것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169번부터 185번까지 부분들 같이 공부해 보셨습니다. 마지막에 TP의 포인트까지 정리를 해봤습니다. Part 7의 부분은 어느 정도의 요령이나 어떻게 접근할 건가에 대한 접근법도 개발을 하셔야 되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어휘력이 받쳐줘서 독해가 빠르고 원활해야 된다라는 점이죠. Part 7은 속독이 돼야 됩니다. 천천히 꼼꼼하게 읽을 필요는 없어요. 물어보는 거 내가 찾아야 되는 정보를 빠르게 찾아서 매칭을 해야 되는데 빨리 읽을 수 있는 능력이 되려면 문장 구조도 착착 보이고 어휘도 받쳐줘야 되겠죠. 그래서 글을 빨리 읽어낼 수 있도록 어휘력 길러주시는 거 필요합니다. 문제를 자꾸 많이만 푸는 건 문제 푸는 기술만 느는 거예요. 독해력 자체가 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문제를 풀고 나면 항상 전체 지문을 다시 소리내서 두세 번 읽어주시고 모르는 어휘는 사전 찾아가면서 어휘 공부해 주시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의 목표 점수가 나오는 그때까지 제가 계속 도와드릴 테니까 오늘도 힘내서 가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았습니다.